첫 번째 가보죠. 휴일 새벽 두리번입니다. 자, 새벽에 골목길을 거닌 남성의 수상한 행동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 문을 잡아당기고 있는 저 남성. 아하, 자, 잡아당기고 있어요. 다른 골목에서도 역시 차 문에 손을 댑니다. 감이 오시죠? 바로 차량 털이 각을 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CCTV 관제센터에선 다 지켜보고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센터에서 너 다 보고 있었어. 자, 검거 성공입니다. 아, 새벽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참 부지런하다. 진짜. 네, 지난 6일 새벽 3시쯤이었는데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 저렇게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6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당시 공영주차장 일대를 비추던 CCTV 화면에 이 남성이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하나하나 다 잡아당겨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있던 관제 요원이 수상하게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하지만 관제 요원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현장 주변의 CCTV까지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인상착의와 동선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경찰에 제공을 했고요. 경찰 역시도 계속해서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40분 만에 이 남성을 발견해서 검거했습니다. 아, 40분 만에.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방심하지 맙시다. 자,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언뜻 보면 문제없는 스쿠터입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 발 밑에 상자. 아이, 머리가? 아니, 지금 이거 레알? 그렇습니다. 머리칼이 휘날릴 정도로 빨리 달리자 상자를 저 꽉 붙잡고 있는 저 고사리 손 좀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제가 스쿠터 타고 다녀서 압니다. 이 급정거를 하거나 방지턱을 넘다가 덜컹하면 백 변호사님 이거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저게 합성이 아니라 진짜 사진인 거죠? 저도 네. 저걸 보고 합성이기를 바랬는데 저게 부산 사직동에서 어떤 분이 저 장면을 목격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드밀러 보이죠? 차량. 예. 차 안에서 촬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 아이가 이제 손자인 것 같고 할아버지로 이제 추정되는 남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쿠터를 몰면서 그 스쿠터의 저 작은 손줄을 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 발밑에 상자에다가 지금 저렇게 놓고 스쿠터를 운전하고 있는 건데 예. 목격자분이 창문을 열고 얘기를 하시려고 했답니다, 맨 처음에. 아, 뭐 하시는 거냐고.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얘기가 오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이제 자극하고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저렇게 사진만 찍으신 건데 저걸 올리시면서 혹시 사직동 주민분들 중에 지금 저분을 아시면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꼭 좀 전해달라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일단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헬멧 착용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 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진짜. 거기다가 도로교통법에서는 지금 저게 일반 승객이 앉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화물 적재함에 일반 사람이 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위반한 거. 근데 그거 다 넘어서서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니까요. 저 손주의 안전까지 생각한다면 이 역시 이거 혹시 사건 마냥 보신다면 절대로 다시는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1차선 저 빨간 차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런데 화물칸을 봤더니 대형 강아지 인형인가요? 두리번거리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 로봇 개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개입니다. 자, 일단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쭉 출발하는데 신호 대기 중에 목을 쭉 빼내고 저렇게 구경하던 개. 아하, 자, 출발 다시 합니다. 휘청거리는 듯 몸 휘청인 거 보셨나요? 또 쭉 가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또 동물 학대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혹시 저 개들이 도로로 뛰쳐나오기라도 하면 이 사고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뭐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뭐 보시기에 따라서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반려견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려견이 저런 상태에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저런 상황에 뛰어내린다면 다른 차와 부딪혀서 그 차와 함께 교통사고가 나거나 예. 아니면 저 반려견이 뛰어내려와서 그 도로에서 줄이라도 만약에 매여 있었으면 저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동물보호법이 저번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도 만들어지고 민법 개정이 되어서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뒤쪽에는 물건을 실는 쪽이지 동물을 실는 쪽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물건이 아닌 생명인 반려견을 저 뒤에 실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가보죠.
할머니 구한 슈퍼맨입니다. 자,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새벽 오피스텔 화재 발생. 불 났어요. 불이야. 자, 저렇게 가가호호 문 두드리면서 알리는 경찰관. 자, 그 순간 할머님이 아이 뭔 일이야 하면서 저렇게 나오십니다. 자, 보조기를 끌고 계세요, 할머니가. 아, 검은 연기가 자욱해서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할머니 들차 없고 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3층에서 지금 1층까지 내려왔어요. 구조 성공했습니다. 예, 세상에 13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어르신을 업고 아 이건 그냥 초인적인 힘이 순간 불끈한 겁니다, 이거. 네, 지난달 15일 새벽 4시쯤이었는데요. 부산 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서 저렇게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현장에 출동한 게 김동희 형사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 알리기 위해서 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주민이 여기 13층에 할머니가 사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곳으로 가보니까요. 실제로 저 할머니가 저렇게 보조기에 의지해서 집에서 나오던 중이었던 겁니다. 아하. 이 화재로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검은 연기까지 차오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할머니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 이 할머니도 또 김동희 형사도 무사히 구조됐고요. 인명피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진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컴퓨터 사용을 못 하세요. 근데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김동희 형사님께.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이제 몇 시간 같이 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으니까 부산경찰청에 온라인 게시판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양보호사께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올린 글을 보고 김동희 형사께서 나는 그냥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업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밝히셨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장하십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꼭 그렇게 해야 했나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앱 리뷰입니다. 자, 회를 주문한 손님이 이게 맛이 변했다면서 아니 사장님, 암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사장님 암 걸린 뒤로 여기 맛도 진짜 암이 걸렸어. 요즘 맛이 완전 죽었네요. 라고 저렇게 리뷰를 단 겁니다. 승희원님, 이게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요, 이게? 예? 전 제일 처음에 저 리뷰 보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한 10번 정도 읽어봤는데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아니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 사장님이 정말 암이라 그러죠. 캔서에 걸렸으면 암은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이 그냥 노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제가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시청자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암에 걸려서 가게 신경 못 써서 맛이 없으신 것이 아니면 맛없고 운영을 더럽게 해서 천벌을 받아 암에 걸린 것인지 심만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면 먼저 죽을 내가 쓴소리한 거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옥에서 곧 만나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그런 악플 적으신 분 반드시 반성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리뷰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차주가 올린 글입니다. 얼마 전에 주차장 관리 직원한테 사장님, 초딩들이 사장님 차를 긁었어요. 흠집 정도 났습니다. 하길래 이 마음씨 좋은 차주. 그럼 그냥 혼 좀 내고 그냥 보내세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주차장에 갔더니 그 아이 엄마 말. 아이고 차 그까짓 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남의 집 귀한에 기를 죽이고 난리야. 별꼴이야 정말. 차 얼마예요? 얼마 했다는 거죠. 결국 차주가 사과를 했다는데 자, 백 변호사님 여기서 중요한 거 차 그까짓 차 그거 얼마 합니까? 지금 딱 보시면 그렇게 흔히 보는 차가 아니죠. 저 차는 저 사에서 가장 비싼 종류에 속하는 한 2억 5천 정도 되는 차입니다. 얼마요? 2억 5천만 원 정도 2억 되는 5천. 차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유료 주차장이었고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 관리원 입장에서는 저기에 흠집이 나면 본인의 관리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초등학생들이 쌀이 빗자루 가지고 막 흔드는데 그걸 보고 이제 흠집이 났다고 해서 이제 이 차주에게 깜짝 놀라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차주가 이제 물어보니까 얼마나 흠집이 났나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하얀 게 좀 묻은 것 같다고 해서 사진도 좀 보냈겠죠. 그러니까 저 너무 야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다시는 저런 짓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냥 돌려보내세요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직원에 전화 와서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갔더니 저 차에 흠집을 냈던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대노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혼내서 그 뭐 한 거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차주 입장에서 아니 아이가 잘못했으면 혼내는 것도 어른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으나 계속 노발대발을 하는 바람에 결국 본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또 혼을 내라고 저기 관리 직원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관리 직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뭐 차는 고쳐주겠다고 했다니까 지금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피해 차주가 후속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아빠, 그러니까 엄마 말고 아빠가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진짜요? 아내가 지금 산후 조울증으로 좀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차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이와 어른의 문제고 저와 문제니까 그냥 자기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른과 어른의 일 사이가 돼버렸다. 그래서 경찰 접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접수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 아이 엄마가 와서 화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모욕을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혹여 뭐 주차장 관리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찰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잘 그냥 좋게 끝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어버이날 용돈의 법칙은입니다. 자, 어떤 사연이죠? 네, 어버이날 용돈 문제로 남편이랑 다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가랑 친정에 각각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이랑 좀 얘기가 오가던 중에요. 이 남편이 이 집에서 10분 거리인 시가는 이 가서 밥도 먹고 겸사겸사 용돈도 드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정은 지방이라 3시간 넘게 걸리니까 이 황금 연휴라 차도 막히지 않냐. 그냥 용돈만 보내드리자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심지어 친정에 대해서는요. 이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용돈도 10만 원만 드리자고 하고 시간은 두 분이 다 계시니 20만 원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이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이 남편이 이 친정이 멀다는 이유로 1년에 몇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용돈까지 차별을 두니까 기분이 상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거나 이미 주말에 다들 하셨겠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네가 진짜 사람이니? 너 턱에 난 것처럼 진짜 양심에도 털이 수북하구나. 시부모님은 인당 10만 원씩 20만 원. 친정은 혼자 계셔서 10만 원. 야,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동그라미. 아니, 이자희 기자 소신을 지키세요. 소신입니다. 아, 진짜? 늦게 들었어?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자기야, 선영아, 누가 들으면 나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겠다. 응, 너 나쁜 놈 맞아. 야, 니네 집 가려면 왕복 6시간. 기름값이랑 통행료만으로도 10만 원 나와. 그런 거 감안해서 내가 얘기한 건데 뭐 양심에 수염이 났다고? X. 이거 너무 남편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예, 네. 너무 우리 성문이 오빠를 나쁜 사람으로만 그러니까. 야, 일단 뭐 우리 승현이. 아니 뭐 아까 지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10만 원 그 주류비가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값이 나오면 그 10만 원 안 가면 굳었잖아요. 그럼 10만 원 플러스. 그리고 어머니가 장모님이 혼자 사신다고 할지라도 장모님이 그거 설마 당신이 다 하겠습니까? 결국 사위 오면 사위 맛있는 거 사줍니다. 그러면 두 명한테는 20만 원이 아니라 똑같이 20만 원에서 저는 30만 원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도대체 왜 장모님이 나한테 우리 집사람을 보냈을까 생각을 제가 지금한테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저희 딸이 남자친구 생겼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빠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사위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좋아하는 거는 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장모님 위하는 것 사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땡 10초 지났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네, 이 남편 누구죠? 제가 좀 가서 싸우고 싶은데, 네, 그렇죠? 이게 뭘 말입니까? 네, 공식이 전혀 맞지도 않고. 옆에 계십니다. 그래요? 선영 씨 남편. 큰일 났네. 네, 말도 안 되죠. 만약에 게다가 우리 친정 어머니는 혼자 계세요. 그럼 그 어버이날은 딸 입장에서 더 절절합니다. 그럼 그렇죠. 가야죠. 일단 가야 되고 혹시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면 어머님은 어버이날에 집에서 혼자 김치에다 밥 드십니까? 아이고. 동네 친구라도 불러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10만 원에 식사값을 더 해야죠. 이게 무슨 산수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진짜 농담이었고요. 우리 백 변호사님은 진짜 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양쪽 다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멀리 떨어져서 못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뭐 좀 다음에 기회를 내서 가는 걸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혼자 계시는
분이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야 우리가 찾아뵙지 못하니까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더 보내드리자. 그렇게 해서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인당 10만 원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쪽도 10만 원으로 깎을 겁니까? 아 진짜. 아 이건 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주 뭐 좀 입장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 보여주고 계신데요. 일단 우경민님, 못 간 대신 오히려 20만 원을 보내야죠 하셨고요. 더맨님, 친가 처가 무조건 똑같이 가야 함. 더 드리고 싶으면 와이프 몰래 하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달별님도 기름값 절약한 만큼 더 드리는 게 오히려 논리에 맞지 않냐. 망고젤리님, 쟤랑 왜 사냐. 또 진짜 귀여운 건 답도 없다님, 각자 집에 가서 효도합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